촛불행동 대표 나규봉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수입니다. 네. 지금 우리 촛불행동에서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기본 사법부의 신뢰가 왜 깨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오늘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법부의 신뢰가 왜 깨졌는지. 이번 대표적으로 윤석열을 풀어준 네. 게 사법부가 첫 번째로 깨트린 신뢰이고, 그 종사자들을 네. 하나씩 풀어주고 있는 네. 그 모습도 신뢰가 깨지고 있는 모습들이죠. 기본 내란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으면은 풀어주는 게 지금의 사법부 행태지 않나 맞습니다. 싶습니다. 이 예전에 어찌됐든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려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려 했던 것은 무죄라고 했던 재판을 유죄로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을 냅니다.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 대통령으로 뽑으려고 했는데 대통령의 자격을 박탈시키려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도한 것 아니냐라는 것들이 사실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한 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파기환송심도 9일 만에 됐죠.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장으로 있는 사법부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투표권 박탈 시도를 했지. 맞아요. 내란 수계 풀어줬지. 특혜 재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기본 이 기회에 보니까 사법 적폐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정하자고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촛불행동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내란 수계 윤석열을 일단 끌어내렸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 내란 수계 윤석열을 필두로 한 내란 종사자들, 내란 부역자들을 다 이렇게 이 재판에 넘기고 해야 되는데 지지부진해요. 재판이.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 사실 내란 재판을 이어오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조희대 사법부가 다 내란 재판을 다 가로막고 있다라는 네. 겁니다. 무더기로 영장을 다 네. 기각시키고 있죠. 네. 특검에서 조사해서 올리면 기각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법부, 지금의 내란 청산이 제대로 되려면 조희대 사법부를 제압하지 않으면 내란 청산은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힘당도 이 해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힘당도 내란 정당이죠. 내란 정당인데 이것도 뜨뜻미지근한 거 아닙니까, 사실. 조희대가 이렇게 나오니까 내란을 동조했고 가담했던 사람들이 내란을 뭐 희화화시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막 윤어게인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어찌됐든지 고고한 척, 정의로운 척 하고 있는 이 사법부가 있었는데 이 사법부의 적폐, 정치재판을 일삼았던 조희대 사법부가 지금 튀어나오고 있다. 조희대 지기현 이런 사람들이 정치판사들이 튀어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아싸리 잘 됐다 생각을 하고 제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각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내란 적극 종사자라고 생각되는 사람까지도 박성재 네. 영상에 나왔죠. 같이 국무회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사람도 풀어주는 거죠, 사실. JTBC 단독으로 올라왔던 기사 중에 구치 수용 현황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증거가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풀어줬다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변경하자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1월 16일 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윤석열이 풀려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총으로 정치인을 쏴 죽인다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썰이 있는데 저는 이게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들이댔어 대통령이. 국민들을 어찌됐든지 제압하려고 했고 군대를 투입해서 국회를 이렇게 마비시키고 불법 계엄을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라고 했던 윤석열이 풀려나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겁니다. 사법부가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러죠.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제압하지 않으면 내란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대한민국은 한 발짝 더 못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정상으로 돌아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의 촛불 시민들이 완전 모여가지고 촛불을 들고 조의대 사법부를 제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란 청산이 시작될 수 있고 제대로 될 수 있지 않나. 네. 좀 더 좀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이 기각 누가 하고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이 기각 누가 하는 거죠? 누가 하고 있냐면 수원 브라더스라고 하는 수원 브라더스. 조의대가 꽂은 판사들입니다. 네. 기본 수원지법에 있던 판사들인데 서울중앙지법으로 갑자기 전부 다 네. 인사됐다고 합니다. 네. 이정재 부장판사, 네. 정재욱 부장판사, 박정호 부장판사, 서울로 왔죠. 서울중앙지검으로 왔죠. 네. 영장 판사로 배치가 됩니다. 맞습니다. 좀 보면 윤석열 파면이 4월 4일날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 수원지방법원에 있던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검의 영장 판사로 온 날짜가 2월 7일입니다. 저는 윤석열이 파면될 걸 예상하고 영장 판사로 일부러 임명을 조의대가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들어오는 족족 기각시키자라는 게 조의대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재라는 이 사람은 이 윤석열이 4연속 불출석을 해요. 불출석을 했는데 내란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도 기각해버려요. 네. 세 번 안 나오면 긴급 체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기각해버려요. 그 윤석열 그 단 한마디 때문에 네, 뭐라고 윤석열이 얘기했죠? 특검 출석의 요구에 가겠다, 응하겠다 네. 이 말 한마디로 그냥 네. 풀어줍니다. 네, 이게 윤석열이 한두 번 거짓말을 한 사람이 아닌데 네. 불구하고 이게 자기 체포 안 당하려고 그렇게 관저에서 있었던 그 내란 우두머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은 안 그래요. 문자만 경찰서에서 하나 오더라도 검찰도 아니고 사실 무슨 일이지 벌벌 이 집에 우편 딱지가 딱 붙어 있어. 경찰서에서 왔대. 뭐지? 아 진짜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는 맞아요. 거죠 사실. 근데 윤석열 딱 법대를 나오긴 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딱 있다가 3번 그럼 바로 가야죠. 근데 그것을 영장 기각시켜버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법이 만인의 평등하자고 정의롭자고 하는 건데 진짜 이 특권이 있는 거죠. 특권이 사실. 국민위에 군림하는 우리 조의대 우리 조의대 사법부입니다. 사실 기본 파기환송심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9일 만에 파기환송심이 일어났다. 이 얘기도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소부배당 2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로 직권 회부해가지고 9일 네. 만에 파기 선고했던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 대상자가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투표 기간이었죠. 이때가 네. 국민이 자기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그 후보자를 네. 사법부가 배제시킨 겁니다. 네. 이게 정치적 개입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정황이죠. 네. 여기서 이제 말도 바꿨다고 해요. 말을 어떻게 바꿨죠? 기본 이게 6만 페이지라고 하면 진짜 엄청난 양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읽었다. 다 읽었다. 아, 그래갖고 어떻게 이거 다 읽었냐? 그럼 프린트한 내용을 보여달라 네. 하니까 전자문서로 봤다. 네. 이러고 전자문서 그럼 로그 기록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이거 우리 다 읽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3단계 버전으로 거짓말을 치고 있죠. 대법원에서는 뭐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또 좀 우리가 이게 이 국민의 알 권리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맞아요. 이게 총 6만 장입니다. 6만 장. 6만 장을 AI에 물어봤대요.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네. 한쪽에 300에서 500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당 빨리 읽는 사람도 7쪽에서 10쪽 정도 읽는다고 합니다. 1시간 남요? 네, 시간당. 시간당. 근데 하루 16시간을 읽었다 쳐요. 8시간은 뭐 밥 먹기도 하고 뭐 그랬다 쳐. 128쪽을 읽었어. 16시간인데 128쪽. 네. 6만 쪽 읽으려면 며칠을? 469일이 걸린답니다. 근데 9일 만에 다 네. 읽으신 거예요? 이야. 영리한 사람들이 역시. 네. 세계 기록인데요, 세계 네. 기록. 진짜.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다. 진짜 우리는 이 글이 있으면 또 눈이 아픈 스타일이어가지고 얘네들이 진짜 읽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하는데
6만 장. 아무튼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근데 이거 요약본을 본다고 해도 6만 장의 요약본이면 엄청 길 거 아니에요. 네. 그걸 9일 만에 읽는 것도 좀 말이 안 된다. 네. 이건 그냥 지시를 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라. 어떻게 요약했나 참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6만 장 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재판을 예전에 했었는지 이런 것들. 가장 유명한 재판이죠. 14세 중학생을 임시시킨 40대의 음. 처벌을 그냥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거니까 네. 무죄다. 네. 14세 중학생을 네. 임신시켜서 40대야. 네. 무죄를 때린 거잖아요. 네, 청소년입니다. 네. 청소년.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그렇죠. 이런 사람이 지금 조희대 국가의 사법부 수장이라는 겁니다. 대법원장이라는 겁니다. 이 조희대 대법관이 사실 어디 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 임명을 받은지 아세요?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역시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네. 끼리끼리입니다. 뭐라고 하면서 조희대를 임명을 했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 왔다. 40대가 그럼 14세 중학생을 더 대변해야 되는 게 조희대 아닙니까? 도대체 사회적 약자가 어디 있어? 소수자의 권리 보호가 이 재판에 어딨냔 말입니다. 거기에 앞장서 왔다고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됐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와 윤석열이 생각하는 소수자의 우리 일반 사람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본인이 사회자 약자이고 본인이 소수자라고 그런 것 같아, 생각할 지금 수도 보면. 있겠네요. 그리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의 사법부를 끌어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신속히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법부의 신뢰가. 지금 어쩜 이렇게 말을 반대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적임자 조희대.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반인과 생각하는 방식이 좀 네.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사람을 윤석열이 뽑았다는 것,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실 자격이 있는 거냐? 이번에 파기환송심만 보더라도 왜 전원합의체로 한지 아십니까?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요. 원래는 대법원으로 올라오면 네. 소부에서 논의를 한대요. 막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원합의체가 아니고 소부에서 논의를 하고 소부에서 논의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전원합의체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장 특권으로 직권으로 갑자기 전원합의체를 온 거예요. 왜 서부에 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을까? 소부에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사람이 대법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소부로 내려가게 되면은 질질 끌어질 것 같아요. 질질 끌어진 게 아니죠. 정상적으로 재판이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9일 만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합의체를 바로 그렇군요. 일려서 마치 민주주의 다수결로 힘으로 누르는 그런 것들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기 뉴스 기사 보면은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이재명 전원합의체 선고 시점은 대선 영향을 가장 적게 주려던 것이었다. 그 검증을 국민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죠. 여기서부터 먼저 이렇게 걸러주시는. 야, 무죄에서 유죄로 갔어. 이게 대선 영향을 가장 적게 주려고 했다. 이것은 대선 영향을 가장 적게 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 국힘당을 당선시키게끔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누가 갔죠? 국무총리 한덕수가 갑자기 사퇴를 하고 이 국힘당 대선후보로 가려고 했던 거죠. 맞아요. 후보로. 천대엽이 맞는 말 한 거라니까요. 국민들이 느끼기에 대선 영향을 가장 적게 주려던 게 아니고 기득권이 느끼기에 대선 영향을 가장 적게 주려던 것 아니냐라는 이 표현들을 한 거죠, 사실. 12월 3일 날 대법원 간부회의가 열립니다. 12월 3일은 계엄이 터진 날이죠. 네. 근데 이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비상계엄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회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 회의가 아니고 실제 계엄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본인들이 계엄을 왜 대응합니까? 법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법적으로 판단하고 줏대 있게 국민들에게 설명하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대응은 아니다.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돼?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불법이라면 정확히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날 당일날
대법 회의로 공개해라 라는 겁니다. 그거 공개하지 못하면 조이대 탄핵돼야 된다. 왜? 조이대가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조이대가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떳떳하면 회의로 공개하겠죠. 그렇죠. 내란 공범이 될 수도 있는, 내란 공범, 내란 동조자, 내란 옹호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조이대가. 이게 나는 지금 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고, 이거는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사실 말한 거예요. 이거 논의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국민이 국회에 나오는 걸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 포고령이 1호만 봐도 이게 불법인 게 확실한데. 지금 어찌됐든지 이 조이대 사법부 아래에서 내란 청사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방 법원장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금도 진행할 수 있다. 이론상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 법원장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란을 말을 못했어. 내란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헌법. 조이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법원장들이 입 닫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런 말 하기 좀 뭐하지만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우리도 사실 법대잖아요. 부끄러운 법적으로 일하진 않지. 아니, 차라리 잘 됐어. 차라리 이런 정의가 있지 않은 우리가 법관을 생각하진 않았죠. 네, 안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검찰 사실 우리가 뭐 법관까지는 아니어도 뭐 판사 어디 됐으니까. 법원직 공무원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건데 차라리 안 들어간 게 잘 됐다는 나라는 겁니다. 사실 저럴 거랑. 이게 뭐냐 이겁니다. 내란이라고 말을 못해. 그럼 내란이라고 말을 못하는데 내란 청산이 합니까? 내란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내란 우두머리가 어떻게 있냐고. 내란 청산이 가능하겠냐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핵심은 조이대 사법부뿐만 아니라 내란을 동조했거나 내란에 가담했거나 내란에 가담했다고 의심받는 사람들은 철저히 내란 재판에 배제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죠. 맞아요. 그래서 이 촛불행동에서는 특별재판부, 국회가 추천하자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았으니까 국회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도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은 조이대 사법부가 나서라, 전담재판부 구성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촛불행동의 방향이 우리 국민들의 방향이 맞지 않죠. 왜? 조이대 사법부가 이렇게 영장 기각하고 있고 조이대 사법부가 이런 파괴한 송심에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내란 재판에 이렇게 난동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겁니다. 조이대 사법부는 제압되어야 되고 특별재판부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정감사 보면서 좀 고민이 됩니다. 국정감사에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추미애, 김용민, 서영교 이런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뭐 보수 논객들도 나와서 질이 떨어지네, 뭐 어찌네, 막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된다. 국정감사가 이렇게 격이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뭡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정확히 제공해 주는 겁니다. 국민들이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 국회의원들이 대신 물어봐 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언론에서는 마치 자기 정치하려고 한다. 지방선거가 가까이 오니까 자기 정치로 심한 말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한다. 심한 말 해야죠. 맞아요. 국민들의 촛불이를 들이대려고 했던 세력들이 지금 국정감사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뻔뻔하게. 그렇죠. 그럼 심한 말 해야죠.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해 줘야죠. 힘내서 해야 된다. 더 이런 국회의원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맞아요. 이런 국회의원들 우리가 응원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는 건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별재판부도 국민들의 찬성률이 더 높아요. 맞습니다. 거의 2배가 높아요. 2배가 보니까. 이번에 내란 청산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실제 국민주권, 국가주권, 사회대개혁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실현되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탄핵하려면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촛불로 나와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들 보고 있습니다. 촛불 시민들이 많이 나오고 같이 함께 외쳐주셔야지 실제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아예 그냥 우리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촛불로 모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의대 사법부도 제압하고 우리가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뭐 우리가 만든 국민주권 정부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름에 걸맞게 국민이 나서서 먼저 열심히 목소리를 내야지 그 정부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에 더 많이 나오시고 더 목소리를 내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해야 합니다. 네. 조의대에 관련한 내용 저희가 부족 하나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 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스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